알로람 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모르페코 V덱으로 PTCGO 대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TCGO 대전 영상의 상대는 이전 목동 듀얼파크 미니리그 준결승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덱입니다. 주피 썬더 GX에 버프를 줄 수 있는 부스터나 샤미드 여러가지 진화체들을 투입한 덱인데요. 상대 스타트 포켓몬은 EV가 스타트했습니다. 먼저 퀵볼을 이용해서 최대한 치라민을 많이 깔아놓고 이번 차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덱 체크를 했을 때는 중요한 카드들이 프라이즈에 빠지지 않아서 꽤나 수월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상대 필드에 나와있는 EV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태그팀 GX 태그 올스타즈에 소속되어 있는 EV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꼬리잡기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EV, GX를 포함해서 원하는 만큼 벤치로 내보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기술 몸통박치기는 10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전진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아이템 카드와 기본 번개 에너지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데 아이템 카드로는 진화향로를 서치하고 곧바로 꼬리잡기를 사용하네요. 벤치 5칸을 모두 EV로 채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EV 3장과 EV GX 1장만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남아있는 한 칸은 대댄내 GX나 필드 전개에 도움이 되는 포켓몬을 세팅하기 위해서 비워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 패에 서포터 카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패를 최대한 압축하고 커스텀 캐처를 이용해서 뽑은 전진을 사용해서 어태커를 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퀵볼과 기본 번개 에너지를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에너지를 코스트로 여기서는 일렉트릭 파워를 미리 2번 써놨기 때문에 스파이크 드로우를 통해서 8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EV를 기절시키고 카드를 2장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로우한 2장에서 모르페코 V나 그와 관련된 카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진화향로가 나왔고 프라이즈에서는 모르페코 VMAX를 가져왔네요. 상대는 EV를 배틀필드로 내보내고 차례를 봤네요. 주피 썬더 GX 같은 경우에는 이발비 때 그나마 굿딜이 나오는데 우선 자이언트 봄을 배틀필드에 있는 EV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자이언트 붐은 포켓몬에게 붙이고 있을 때 상대의 다음 차례 마지막에 트래시해야 되는데요.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이 배틀필드에서 상대의 포켓몬으로부터 180 이상의 기술의 데미지를 받았을 때 기술을 사용한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트 10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렉트릭 파워를 사용한 후에 진화 향로를 이용해서 덱에 있는 진화 포켓몬 한 장을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피 썬더 GX를 서치해서 배틀필드에 있는 EV 위에 진화시켰네요. 스타디움 내비는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수만큼 덱에 있는 스타디움 카드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일렉 차전은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수만큼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일렉트릭 파워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덱으로 되돌리고 섞을 수 있는데요. 스타디움 내비 같은 경우에는 2번 다 뒷면에 나왔기 때문에 스타디움 서치에 실패했고 일렉 차전은 한 번 앞면에 나왔기 때문에 트래쉬에 있는 일렉트릭 파워 한 장을 덱으로 되돌렸습니다. 추가로 벤치에 있는 EV를 주피 썬더 GX로 진화시키고 여기서 일렉트릭 블릿을 사용해서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에게 30, 벤치에 있는 포켓몬 한 마리에도 30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벤치에 있는 포켓몬에게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포켓몬 통신으로 서치한 치라치노의 특성 주변머리는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덱 위에서 카드를 2장 드로우할 수 있는데 드로우한 카드 중에서 전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필드를 전개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진화 향로와 기본 번개 에너지를 가져와서 향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치라치노를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라치노를 추가적으로 진화시키고 여기서는 주변머리로 번개 에너지를 코스트로 드로우를 돕겠습니다. 모르페코 V나 카프고고콕 V가 추가적으로 나와줘서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키우려고 했는데 아쉽게 나오지 않았네요. 스파이크 드로우를 이용해서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에게 20 데미지를 주면서 2장을 드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한 패에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온 차례 마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드로우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대가 진화 향로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진화 포켓몬 서치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너지 진화라는 특성을 가진 EV가 A 블럭에서 잘린 이후에 EV 관련 덱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잡기 EV나 진화 향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필드를 전개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죽진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벤치에 있는 부스터는 파워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자신의 필드에 EV에서 진화하는 포켓몬 GX가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는 플러스 30이 됩니다. 이 효과는 이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몇 마리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데요. 기술은 불꽃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화염 방사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9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해야 됩니다. 벤치에 추가적으로 나온 샤미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털 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자신의 필드에 EV에서 진화하는 포켓몬 GX 전원의 최대 HP는 각각 60 커진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이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몇 마리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기술 큐어레이는 물에너지 하나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포켓몬 전원의 HP를 각각 30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배틀필드는 주피 썬더 GX의 헤드볼트 같은 경우에는 번개 에너지 2개 발비로 단순하게 110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요. 추가로 이번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벤치에 있는 부스터 샤미드와 마찬가지로 주피 썬더 또한 존재합니다. 스피드 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자신의 필드에 EV에서 진화하는 포켓몬 GX가 사용하는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는 각각 무색 에너지 하나만큼 적어지는데요. 이 효과는 이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몇 마리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은 번개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헤드볼트란 기술을 사용해서 70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소개드린 부스터, 샤미드, 주피 썬더 같은 경우에는 태골스타즈에 수록되어 있지만 여기 수록되어 있지 않은 EV 진화체도 쓸만한 카드가 있는데요. 썸문 프로모팩 7탄에 수록되어 있는 주피 썬더 같은 경우에는 전자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있는 한 상대는 패에서 에너지를 포켓몬에게 붙일 때마다 그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2개 올릴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피 썬더 GX의 헤드볼트가 110 데미지다 보니까 일렉트릭 파워를 제때 못 뽑았을 때 미리 전자벽 특성으로 데미지 카운터를 조금이라도 올려두었다면은 킬각을 보는 게 조금이라도 쉽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패가 많이 말렸기 때문에 릴리의 삐삐 인형을 내주면서 어떻게든 버텨보고 있습니다. 릴리의 삐삐 인형 같은 경우에는 HP 30으로 기절하더라도 프라이즈는 내어주지 않지만 상대 주피 썬더 GX의 일렉트릭 블릿이 배틀필드에 30, 벤치에 30을 주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차례 2장의 릴리의 삐삐 인형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선 패에 썬더 마운틴 브리즘스타와 카프코코코 프림스타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번 차례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겠네요. 카프코코코 프림스타의 전장의 춤은 트래시에 있는 번개 에너지 2장을 자신의 벤치에 있는 포켓몬 2마리를 선택해서 한 장씩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페코 V에게 번개 에너지 하나가 붙고 리사이클 에너지를 붙여주게 되면은 번개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발비를 만족시켜주는데요. 이때 썬더 마운틴 프리즘스타를 스타디움 존에 세팅합니다. 서로의 번개 타입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에 필요한 번개 에너지 발비가 하나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모르페코 V가 일렉트릭 휠을 사용해서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릴레이 삐삐 인형을 다시 덱으로 되돌리고 배틀필드로 모르페코 V를 내보낸 뒤에 썬더 마운틴 프리즘스타를 세팅하고 일렉트릭 휠은 150 데미지를 주면서 붙어있는 에너지 한 장을 트래시하면 벤치에 있는 포켓몬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사이클 에너지를 트래시합니다. 리사이클 에너지는 필드에서 트래시 되었을 때 패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차례 패근제를 당하지 않았다면 다시 리사이클 에너지를 붙여줘서 일렉트릭 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틀필드로는 HP가 얼마 남지 않은 치라치노를 내주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일렉트릭 파워를 사용해서 상대 주피 썬더 GX를 기절시키고 싶었지만 샤미드에 의해서 HP가 260인 상황입니다. 일렉트릭 파워를 사용해서 일렉트릭 휠로 데미지를 줬다 한들 다시 한번 때려야 기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일렉트릭 파워를 아끼는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상대가 패에서 마리를 사용하네요. 서로의 패를 모두 섞고 덱매 밑으로 넣은 뒤에 사용한 플레이어는 덱 위에서 5장, 상대는 4장을 들어가게 합니다. 패에 있던 커스텀 캐쳐 2장을 모아놨던 게 덱으로 돌아가는 게 아쉽네요. 그래도 난천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난천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드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디움 카드를 혼돈의 노을로 바꿨네요. 썬더 마운틴 프리즘 스타가 상대가 주피 썬더 GX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버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번개 에너지 2장이 배틀필드엔 차 있고 벤치에 추가적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필요 없고 저한테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선 혼돈의 노을로 스타디움을 견제했습니다. 혼돈의 노을은 서로의 플레이어가 패해서 다른 이름의 스타디움을 필드로 내보냈을 때 이 스타디움을 트래시하고 그 스타디움도 트래시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덱에 뭔가 스타디움의 메리트가 없을 때 상대 꿈결 수비나 썬더 마운틴 프리즘 스타, 무인 발전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혼돈의 노을을 넣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배틀필드에 있던 주피 썬더 GX를 후퇴시키고 데미지를 입지 않은 주피 썬더 GX를 배틀필드로 내보냈네요. 썬더 마운틴 프리즘 스타도 없어지고 이미 카프코코코 프리즘 스타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라치노의 에너지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모르페코 V에게 에너지를 채워줘야겠습니다. 난천을 이용해서 드로우를 해보았지만
그리 쓸만한 카드들은 나오지 않았네요. 일단은 주변 머리를 이용해서 드로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 에너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리사이클 에너지를 모르페코 V에게 붙여주고 에너지 어시스트를 사용해서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에게 40 데미지를 주면서 트레이스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모르페코 V의 번개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를 만족시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벤치 베리어 뮤를 세팅해 두었기 때문에 벤치에 추가적인 기술의 데미지는 들어오지 않는데요. 덕분에 릴리의 삐삐뇽을 보존시킬 수 있어서 모르페코 V를 이용해서 데미지를 주고 릴리의 삐삐뇽을 다시 내보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박사의 연구를 이용해서 패를 모두 버리고 덱 위에서 7장을 드로우했는데 트래쉬를 확인하니까 캐처류를 커스텀 캐처를 쓰네요. 라고 말하기 무섭게 커스텀 캐처를 2장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끌고 올 수 있어서 모르페코 V를 끌고 왔습니다. 일렉트릭 파워와 부스터의 특성으로 60 데미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헤드볼트가 170 데미지가 되어서 모르페코 V의 HP를 딱 맞춰 주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정말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버키운 모르페코 V가 한 번에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보이질 않네요. 결국에는 치라치노를 내주면서 게임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